일과 삶의 온도. 작가 양현진.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난 뚜벅이었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 후에도 계속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면허증은 고등학교 수능시험 끝나고 바로 취득했지만 차에 관심이 없었다. 비용 문제도 있었고 굳이 차를 살 필요성을 못 느꼈다.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차를 샀다. 차를 사고 나서는 한동안 기분이 좋았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했기 때문이다. 먼 곳으로 여행 가기에도 좋으니 나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차를 사니 장점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이 많았다. 주차한 차를 누가 긁지는 않을지 불안했고 이따금 누군가 문콕이라도 한 날에는 종일 신경이 쓰였다. 어느 날 지인의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주차된 차에 갔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를 살펴보니 왼쪽 뒷문 쪽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블랙박스의 사각지대라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건물 CCTV도 확인했지만 오래된 곳이라 내가 주차한 위치는 촬영 범위가 아니었다.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이후 차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내 마음도 움푹 들어간 것 같았다. 내가 원해서 차를 샀지만 어느 순간 차에 얼매여 있는 나를 발견했다.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차에 구속되어 내 자유의 일부를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행복하기 위해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구속되고 자유를 뺏기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돈, 성공, 명예, 쾌락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위해 도움은 된다. 문제는 단기적인 자극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차를 사도 행복은 잠시뿐이고 몇 주가 지나면 자동차세, 주유비, 세차비, 정비비,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자극에 의한 행복은 습관화되어 금방 익숙해진다. 처음 느꼈던 희열은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큰 것을 원하게 된다. 나 또한 지금 이 시간을 희생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마시멜로 이론처럼 현재의 마시멜로를 아껴뒀다가 나중에 더 큰 가치로 바꾸는 것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라는 함정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자녀가 대학 졸업하면, 회사에서 승진하면, 결혼기념일 20주년이 되면 그때 가서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행복을 계속 미래로 밀어내는 것이다. 부자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부를 축적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현재에 금방 적응이 되어 진정한 부자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어 한 번에 부자가 될지라도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게 된다. 집 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모아둔 자료가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성적표, 옛날 사진, 숙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다. 옛날 추억을 되새기며 재미있게 보던 도중
나의 미래라는 종이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때 과제로 만들었던 자료인데 나이대별로 미래의 나를 상상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었다. 20대는 대학교, 군대, 취업, 결혼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30대는 자녀 출산, 부 축적, 성공으로 나와 있었고 40대부터는 편안한 노후 생활로 표시되어 있었다. 학창 시절의 나는 40대라고 하면 엄청나게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먼 미래로 보았던 것 같다. 40대가 된 지금의 내가 10대의 나와 마주하니 기분이 묘했다. 30대에 이루려 했던 것을 지금도 진행 중이니 한편으로는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0대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10대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더 행복해 보였을 것이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를 다니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으며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다. 이렇듯 나 스스로도 조금씩 행복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10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행복했고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꾸준히 도전하는 과정이 행복하다.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해지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물론 맞는 말이다. 말이 쉽지 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이라는 만족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한 걸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과 행복을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서 생각만 하고 입으로는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자격증 꼭 따고 싶어 라고 말은 하면서 눈과 귀는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 말, 행동이 모두 따로 놀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며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부모와 거리를 두려 할 것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를 만들 뿐이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에 불만을 터뜨리고 성과를 내는데 소홀하다면 직장 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을 탓하고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더 나면, 난 부족해 라고 하며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한다면 원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렇듯 다이어트, 일, 자기계발 등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책만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며칠 동안 글을 쓰지 못한 적이 있다. 글을 쓰고 싶었지만 퇴근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살았고 글도 쓰지 않았다. 작가로서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 글을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잠을 잘 수는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계속 나 자신을 속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괴롭기 싫어서 피곤해도 잠깐만 써보자 라는 선택을 하고 글을 썼다. 글을 쓰면 몰입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무한한 황홀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전까지 나를 자꾸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글 쓰는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생각은 발상이고 개념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은 한때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노트북, 휴대폰, 책상, 침대, 전등, 종이 등 누군가의 발상으로 인해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 이런 발상을 말로 표현하면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킬 때 인생은 나를 위해 움직인다.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찰나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 깊은 편안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길 선택하지 않았다. 늑장 부리고, 꾸물거리고, 미루고, 남의 말을 따라하고, 남 탓을 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다. 이제 때가 왔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내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라. 생각과 일치하게 말하고 작더라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해라. 언제 어디서든 힌트를 얻으면 바로 행동해보자.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가짜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